AMD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자, AMD가 많이 내렸다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제가 볼 때 매수해도 되는 자리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AMD 수합 분석, 지난주에 했는 거랑 다른 거예요. AI 분가, 경쟁 과제 속에서 성장할 준비가 된 주식이라는 제목으로 수합 분석 애널리스트가 이 리포트를 낸 거죠. 시가총액 199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업계의 저명한 기업인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인공지능 혁명의 선두에서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 환경을 헤쳐나가는 이 회사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분석가들이 주시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AMD는 2.5배로 주목할 만한 유동 비율로 강력한 재무 건전성을 나타냈다. 유동 비율 다들 배웠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1년 안에 갚아야 될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이 2.5배 이상, 현금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이는 강력한 유동성 관리를 나타낸다. 이 종합 분석에서는 최근 재무 실적 및 시장 동향의 맥락에서 AMD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살펴. 이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펼쳐놓은 게 수합 분석이에요. 그게 AMD의 최근 재무실적으로 특정 부분의 강력한 성장이 다른 부분의 어려움으로 상쇄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2024년 3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68억 2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기대치를 뛰어넘은 실적을 달성했다. 분석에 따르면 AMD의 매출 성장의 궤적은 5년 연평균 성장률이 28%. 어마어마한 거죠. 매년 28% 상승했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은 52%로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재무지표를 이러한 성장은 전년 대비 122% 놀라운 매출 증가를 보인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전년 대비 122%의 매출 증가율을 가져왔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 근데 엔비디아 칩으로 도저히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흘러 넘치는 수요를 AMD가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2%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는 향후 몇 년 동안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조정했다. 2024년 회계연도 컨센서스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3.3달러에서 2025년은 4.73달러로 수정되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50% 이상 올라간 거죠. 이러한 예상치는 특히 AI 및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 예상되는 회사의 성장 궤도를 반영한다. 아까 조금 전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매출이 200% 올랐던 뭐 그런 게 여기 얘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AMD의 최근 성공과 미래 잠재력의 초석은 AI 및 데이터 센터 제품에 있다. AMD는 이 제품군의 2024년 매출 예측을 45억 달러 이상에서 5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대폭적인 증가는 AMD의 AI 솔루션의 강력한 수요와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AMD를 바라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칩, 이거는 엔비디아를 해서 수요를 미처 못 따르는 걸 얘가 넘치는 걸 받아먹고 있는 거야. 인텔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CPU를 내가 라이젠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장을 완전히 다 끌고 왔어. 그러니까 노트북이 보통 100만 원대 하던 것을 AMD의 라이젠 CPU를 달면 성능은, 가격은 확 떨어지고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성능은 거의 비슷한, 뭐 그걸로 망해가는 AMD를 살린 게 리사수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살렸어요. 데이터 센터 칩은 엔비디아가 경쟁력이고 CPU는 인텔이 경쟁력이고 GPU는 엔비디아지. AMD의 데이터 센터 GPU 비즈니스는 2024년 3분기에 매출이 10억 달러 돌파하는 등 갈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 이정표는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이 수준의 매출을 달성한 제품이다. M1300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신제품이죠. 제품군의 성공으로 AMD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얘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2028년까지 5천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AMD의 서버 CPU 사업도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부분 모두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AMD는 경쟁에 치열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인텔과 같은 업계의 거물들과 맞서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GPU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AMD는 그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넘쳐 흐르는 거를 AMD에서 하면서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CPU 시장에서는 AMD는 특히 서버 부분에 인텔을 제치고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어. 곧 출시되는 튜린 CPU는 AMD의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 지금 이대로 가면 CPU 시장 부분에서 인텔을 뛰어넘으면 또 따라잡을 것 같아요. 뭐 그런다면 판세가 또 뒤집히는 거죠. 그러나 AI 칩 시장의 경쟁 심화는 AMD에게도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AMD는 갈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지만 탄탄한 경쟁업체와 신흥업체를 상대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시장 점유율 확정에서 AMD 시장 점유율 상승은 최근 몇 분기 동안 밝았다. 서버 CPU 시장에서 AMD는 꾸준히 입지를 넓혀왔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향후 몇 년 안에 AMD가 시장 최대 2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성장은 AMD의 EPYC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과 주요 경쟁자인 인텔이 직면한 문제를 활용할 때 회사의 능력에 힘입어 이렇게 됐다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서 AMD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였다.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 시장에서 모두 호평을 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라이젠이 이거예요. 2025년 중반 윈도우 10 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 주기가 예상됨에 따라 AMD의 클라이언트 비즈니스에 추가적인 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려되는 거는 경쟁이 치열한 GPU 시장에서 마진 압박이 좀 문제가 된다. 지표에 따르면 AMD는 현재 PER이 108배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높은 성장 기대치가 높으니까 PER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시장의 재무 건전성 점수 2.46, 그건 현재 시장 환경에서 기회와 도전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AMD가 M1 가속기 생산자를 늘리면서 전반적인 수익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마진 해석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얘가 높아진 거는 앞으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게 예상되니까 이 주식을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는 건데, 매출이 늘어나면 저절로 낮아지는 거야. 맞춰지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한때 그 PER이 140일 때도 있었어. 그때 140일 때 야 PER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왜 떠들 때 게리 블랙이 한마디 딱 했어요. 이건 내년 매출 반영되면 70 이하로 떨어진다고. 뭐 그 PER이 그런 겁니다.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지만 PER을 산출하는 게 주가에서 주당 순이익을 나눈 값이잖아. 주당 순이익은 직전 연도 주당 순이익이 안 맞아요. 타임 갭이 일어나서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칩 제조를 위해서 타사 파운드리에 의존하고 있는 AMD는 특히 반도체의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를 고려할 때 잠재적인 위험도 안고 있다. 제조 능력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생산 비용이 예기치 않게 증가하면 AMD의 수요 충족 및 가격 경쟁력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다 위기가 있죠. 베어 케이스는 뭐예요? 불리한 경우, 최소 AI 칩 시장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게 좀 불리한 점인 거지. 엔비디아는 잘 구축된 에코시스템과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배적인 업체로 남아있고, 인텔과 같은 다른 거대 기술 기업과 다양한 스타트업도 공격적으로 AI 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 복잡한 환경은 AMD가 AI 가속기 시장에서 야심찬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누가 띄워놓고 있다고요? 리사 수 MIT 공학 박사께서 알아서 하기를 우리 믿고 있는 거지. 정말 망해가는 AMD를 살린 사람이니까. 불케이스, 긍정적인 측면. 데이터 센터 CPU에서 AMD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데이터 센터 CPU 부분에서 AMD의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은 향후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AMD의 EPYC 프로세서는 경쟁력 있는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제공하며 고객들부터 호평을 받아왔고, AMD는 차세대 튜린 CPU를 출시함에 따라 고부가치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데이터 센터 시장에는 클라우드 컴퓨터 및 AI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견고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거는 데이터 센터는 그거라 했죠. 엔비디아가 수요를 처리를 못하는 걸 다 AMD가 가시를 따먹고 있는 거야. AMD가 향후 몇 년 내에 서버 CPU 시장에서 현재보다 높은 2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넘쳐오르는 걸 물량을 받아서 수주를 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네? 그럼 비싼 엔비디아를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이 시장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AMD가 AI 가속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은 뭐냐? AI 가속기 시장은 2028년까지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AMD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시장에서 한 자릿수 중반의 점유율만 확보해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AMD는 대용량 AI 워크로드에 초점을 맞추고 매력적인 가격대에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업체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AMD는 CPU와 GPU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래 젠슨항의
첫 직장이 AMD예요. 젠슨 양이 대학 졸업하고 AMD에 근무를 했었어. CPU는 인텔, GPU는 엔비디아. CPU와 GPU 모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AI 워크로드에 특히 매력적일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제품 라인에 걸쳐 강점을 활용하고 AI 및 고성능 컴퓨팅을 통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AMD의 능력은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긍정적인가 부정적이면 다 저걸 했어요. 이게 수학 분석이야. 이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강점은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강력한 입지. 그거보다는 엔비디아에서 미처 처리 못하는 수요를 받아먹고 있다. 경쟁력 있는 라인업. 새로 나온 이 슈퍼칩 M1300이 생각보다 성능이 좋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하려다가 1년 기다리라 그래서 AMD 거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서버 및 클라이언트 CPU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된다. 이게 CPU 시장에서 라이젠으로 인텔을 치고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많이 시장을 먹고 있어요. 통합된 CPU 및 GPU의 전문성, 강력한 재무성과, 아까 그 유동 비율이 굉장히 2.5배로 높다더라. 뭐 그런 거고. 약점은 마진 압박.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마진이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사 파운드리에 대한 의존도. 근데 이거는 다 그래, 다. 엔비디아도 TSMC에 맡기잖아요. 그냥 우리 삼성전자에 의뢰하면 되지. 그 꿍짝이 맞으면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파운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주요 경쟁업체에 비해서 작은 시장 점유율. 당연히 이제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작겠죠. 엔비디아에 비해 덜 확립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 당연하죠. 예. 좀 그걸 따라잡겠다는 거잖아. 기회는 AI 가속기 시장이 확대될 거다. 인텔의 도전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가능성. 인텔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를 AMD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고성능 컴퓨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당연히 증가되고 있겠죠. 조만간에 나올 튜린 CPU MI320-325X가 기대된다. 윈도우 10 수명 종료에 따라서 PC 교체를 일거에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얘가 그 라이젠을 쓴다 그랬죠. 예. 그래서 매출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위협적인 거는 당연히 엔비디아와 인텔의 치열한 경쟁. 근데 인텔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어차피 원하던 레벨이야. 여기서 넘치는 것도 주워 먹고 있어.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 자체가 위협적인 요인은 아니야. 다 알려진 거라는 거지.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경기 침체. 잠재적 경기 침체는 일단 AI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AI 부분은 계속 확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더군다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더군다나 연임까지 한다면 한 번도 볼 수 없는 대세 상승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공급망 중단 및 제조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 뭐 이거는 뭐 위협적인 건 아니야. 이거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 급격한 기술 변화. AI 시장 자체가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해. 그래서 리산수가 필요한 거라고.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건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니 못하니. 그건 엔비디아도 똑같아. 이거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위협적인 게 제대로 위협적인 게 없어. 긍정적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리사수예요. 탁월한 능력으로 다 쓰러져가는 AMD를 살려낸 기적적인 인물이야. AMD 주가가 내려서 이렇게 향유명 있잖아. 이럴 때 이제 조금씩 사시면 되겠죠.